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2023학년도 합격 선생님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합격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2학년도 경기 중등 전문 상담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먼저 저에 대해 소개를 하고 저의 성향과 성격, 그리고 효과적이었던 공부 방법,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는 초수 때 자율반을 했었는데 정말 저만 떨어져서 이게 정말 맞나 하는 그런 절망감을 많이 느꼈는데요.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가운데 이진영 교수님이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주셔서 다양한 조언을 해주셔서 힘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재수였는데 처음에는 학부를 병행을 했었고 재수 때는 조교를 하면서 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리반에 꾸준히 있었는데요. 관리반 성적을 보시면 높은 등수를 유지를 하였지만 제가 실제 시험에서는 조금 낮은 점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격 수기에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성격과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저는 ESFJ로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감정 변화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직강에 나와서 스터디가 필요했는데 직강 스터디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힘들 때 선생님 저 힘들어요 이야기하면서 감정 조절도 되고 하고 힘도 많이 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극 제2 성격으로 계획을 정말 철저히 세웠는데 스터디 플래너를 다른 선생님들은 하나씩만 하셨는데 저는 2개의 스터디 플래너로 월 단위로도 하고 하루 단위로도 하고 이렇게 엄청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효과적인 시간 활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불안이 너무 높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재수라서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소수점으로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진영 교수님의 가장 장점인 매 달마다 관리반 시험이 있었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저의 위치도 확인하고 제가 얼마나 잘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과목이 부족한지 파악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하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총 합치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레이어링 공부 방법인데요. 이 공부 방법은 한 페이지에 한눈에 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시작했던 공부 방법입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3월, 5월, 7월 관리반 시험이 있고 그리고 전공 모의고사나 기출, 연도를 각각 작성을 하고 문풀이나 모고 문제에 나왔던 것도 스티커로 색깔별로 다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마지막에는 정말 이건 왜 이렇게 계속 안 헤어지지? 계속 틀리지? 하는 문제들은 다 빨간 펜으로 체크를 해서 시험 직전에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시험장 도착해서 그 부분만 계속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심보 뒷보인데요. 이거는 심리검사 뽀시기, DSM 뽀시기라는 줄임말입니다. 이 공부 방법은 2021학년도 합격자 선생님의 공부 방법을 참고한 건데요. 제가 도움이 가장 많이 되었던 게 안 헤어졌던 부분과 제가 정말 외우기 싫었던 DSM과 심리검사를 외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칸에는 빈칸이지만 저희 합격 수기를 보시면 꼼꼼하게 스케줄이 적혀져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DSM, 그다음에 위스크, MMPI 등 심리검사나 제가 외우기 싫었던 부분에 대해서 매일 조금씩 쪼개서 하루에 그 부분을 다 외우는 건데요.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냥 외우기 싫었던 것도 계속 저절로 암기가 되고 시험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딱 생각이 나서 정말 도움이 되었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작년 문제를 계속 푸는 거였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재수생이다 보니까 작년 자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쇼스 때는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풀고 분석하는 게 부족해서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수 때에는 1월부터 6월까지 학원 교수님의 진도에 따라서 작년 문제를 풀며 틀린 문제는 다시 분석해보고 맞은 문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올까 하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번 시험에서 작년 문풀이나 모고 문제가 똑같이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분석하면서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었고, 기출은 돌고 도는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던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제를 반 이상 출제가 교수님 문풀이나 모고에서 나오니까 해당 문제를 꼼꼼하게 지문까지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청킹 만들기인데요. 저는 스터디 선생님들이 청킹 공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청킹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웬만한 책에 있는 내용에 다 청킹을 만들었는데요. 예시를 들면 자선비충고라고 붙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다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말이 되게 이야기처럼 재밌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험장에서도 갑자기 안 떠오르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풀다 보니까 청킹이 딱 생각이 나서 그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점검인데요. 제가 초수 때 문제를 계속 풀고 아는 문제는 계속 맞추니까 난 이거 당연히 알고 있겠구나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시험을 보면서 당연하게 알고 있던 문제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황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수습 때는 정말 자기 점검을 꼼꼼하게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했어요. 첫 번째는 짝 스터디로 진행을 했는데 매일매일 짝 선생님과 각자 공부한 범위 내에서 서로 묻고 답하는 그런 점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확실히 외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잘 외웠어 라고 하고 또 다음에 그 문제를 갑자기 또 물어보면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체크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가 끝나면 계속 암기를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지 인출인데요. 이진영 교수님은 스키마라는 좋은 책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틀만 보고 정의, 효과 이렇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정말 꼼꼼하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안 외워지는 부분은 또 따로 노트에 적어놓고 체크해놨다가 또 인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형성평가를 활용했는데요. 교수님의 또 가장 중요한 자료이자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자료가 형성평가인데 빈칸을 먼저 채우는 연습을 하고 그 이후에 빈칸만 또 적어놓고 그 해설을 제 스스로 이렇게 적는 그런 경험을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기 점검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틀린 거를 따로 노트에 적으면서 반복되는 단원이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험 직전에 또 한 번 훑으면서 시험장에서 제대로 문제를 다 풀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2023학년도 합격자 선생님들에게 제가 합격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수님과 상담을 꼭 하시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불안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면서 계속 걱정도 되고 불안하고 정말 떨어질 것 같고 맨날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교수님 저 진짜 못하겠어요. 어떡하죠? 하면서 걱정을 이렇게 늘어놓으면 교수님께서 정말 따뜻한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공부 방법 또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의 학습 스타일이나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언을 해주시니까 교수님과 꼭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인데요. 저는 힘들면 이 정도는 다 누구나 힘들지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렇게 저 자신에 대해서 무시를 하다 보니까 불안도도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서 나중에는 지쳐서 공부를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틀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거 나 틀렸구나. 다시 공부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 아니면 누가 해? 상담교사 나 아니면 누가 해? 하면서 자신감을 계속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들 정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부하면서 누구나 불안한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스스로 그거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계속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서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력은 정말 배신을 하지 않는데 저희가 공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 학습하는 것이 느려서 걱정이 많았는데 꾸준하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시더라도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신다면 최종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올해의 주인공은 선생님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스스로 매일매일 밤에 제 스스로에 대한 칭찬을 해줬는데요. 오늘은 이 파트를 완벽하게 외웠구나. 너 정말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칭찬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동안 스터디 플래너를 제가 계속 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적이 되는 것을 스스로 보면서 나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정말 합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아니면 누가 합격해 하면서 자신감을 계속 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또한 이렇게 4가지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합격하는 문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의지할 사람이 있는 것과 응원해주는 사람이 저의 멘탈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는데요. 특히 재수 선생님들은 초수 때 경험이 있어서 많이 불안하시고 방향성을 잡는데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선생님들에게 많이 조언도 구하고 나 힘든데 뭐 어떡하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주변 선생님들께서도 잘 이야기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응원의 메시지가 필요하고 공부 방향성이나 조언 등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하셔서 제가 공부 방법이나 선생님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학년도 합격자 선생님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